봤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네비우스 정책, 예, 네비우스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또 살펴봤죠. 예, 그래서 자립, 또 자치, 자전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어서 4장에 또 교육 및 의료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학교. 그래서 아, 참 선교사들이 와서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학교와 이 병원을 세우는데 우리나라에 상당히 주력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학교를 세움으로 해서 커다란 변화가 이제 있었다고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교육이 그전에는 이제 과거 시험이라 해가지고 양반의 자녀, 그러니까 특별한 계층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이제 누구나 다 이제 배울 수 있게 됐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남자뿐만 아니라 이제 여자들도 이제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참 예, 놀라운 이 변화가 아닐 수 없겠죠. 그 당시에는 그 생각들이 오히려 여자가 무식해야 덕이다. 이렇게 이제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제 양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자들이 감히 어디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나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학교를 세우면서 여자들도 이제 배워야 된다. 여자 학교가 이제 굉장히 많이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 과정이 이제 다양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인재들을 이제 양성하게 됐다. 그래서 학교가 무려 한 3천 개, 그리고 기독교 학교는 뭐 한 300개 이렇게 참 학교가 많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과거의 이러한 이 역사를 볼 때 이 교회에 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선교사분들께.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나라에서 왔지만 특별히 미국 가장 많이 보냈죠. 또 학교도 세우고 또 병원도 오늘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분들이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정말 목숨 걸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죠. 정말 한국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 참 가난하고 무지한 이 나라에 그들이 큰 뜻을 품고 이렇게 전해줌으로 해서 오늘날 이렇게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발전을 이루게 됐는데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에 교회가 가장 앞장섰다. 선교사들이 이 일에 가장 힘을 썼다. 자, 오늘은 이제 병원입니다. 병원. 자, 병원의 설립과 의료 활동인데 이 한국에서의 이 근대 의료 혹은 이 근대 의학도 이 개신교 선교사와 선교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이 선교사 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병원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 우리 한국의 이 의술, K 의술이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최고라고.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받겠다. 값도 싸고 또 무엇보다도 예, 잘하니까 잘 고치고 또 빨리빨리 잘하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의료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발전이 되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예, 개신교 선교와 더불어서 이 의학도 그렇게 시작이 됐다. 자, 이 선교부의 의료 선교 활동이 이 한국에서 근대 의학의 전파에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언젠가 들어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인터넷 껐어요? 꺼졌네. 실시간 나와?
자, 이 의료 선교가 한국 선교 초기부터 이렇게 강조되었고 또 선교부의 설치와 더불어서 이 검역, 또 시약, 보건, 위생 교육 등 의료 활동이 이 시행돼서 이 시약소와 이 병원이 이 건립되게 됩니다.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의술을 통해서 이 선교지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 알렌과 이 제중원 최초의 의료 이제 병원이라 할 수 있겠죠. 1884년도 이 알렌이 입국해서 이 최초의 의료 선교사셨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옥스퍼드에 있는 마이애미 대학 이제 수학하고 1884년도 졸업한 후에 이제 중국 선교사로 임명받아서 그해 이제 10월에 상하이에 도착해서 의료 선교사로 일하던 중에 조선 입국이 가능해지자 이 1884년도 상해를 떠나서 부산을 거쳐서 20일 인천으로 이제 입국을 합니다. 처음에 그가 이제 공사관의 공의 자격으로 이제 입국했는데 갑신정변 때 부상당한 이 수구파의 인물 우영사 민혁을 이 치료해 준 일로 이 왕실의 이 신임을 얻어서 이 공개적인 의료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해원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 고종의 시로 임명되고 미국 공사관에 이 한국 정부의 이 서양식 병원 건립을 제의했고 이 고종의 윤허를 얻어서 한국 최초의 근대 병원을 이제 개원합니다. 이 병원이 1885년 4월 10일 이윤봉 저택지에서 이 개원한 이제 광해원, 이 광해원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자, 이 국립병원으로 이제 출발했는데 이 광해원이 이 개원 14일 후 4월 23일에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집이다 해서 이제 이름을 이제 제중원이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된 거죠. 자, 1887년도 이 제동에서 현재 을지로 입구인 이제 구리개, 여기가 이제 을지로 2가인데 이쪽으로 이제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6년도에는 이 병원에 분역과를 신설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알렌 외에도 이제 헤론, 뭐 빈턴, 하디, 에비슨 이런 분들이 이제 원장으로 봉사를 했고요. 이 제중원이 이제 후에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또 현재는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잠깐 그림을 보시면 예전에 이제 제중원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여기로 이제 이관해서 지금 현재 이제 연세대학교 또 세브란스 병원 2015년이 이제 개원 130주년이 되었는데 참 이렇게 이 시작이 바로 이 선교사에 의해서 이 병원이 근대 병원이 이제 시작이 됐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스클랜턴과 이제 시병원인데 이 서울에서 이제 제중원에 이어서 이 북감리교회 의료선교사 이제 스클랜턴에 의해서 이 종동에 이 시병원이 이제 설립이 됩니다. 정동의 정동 못한데 이 정동에서 이제 시병원이 이제 설립이 됩니다. 1885년도에 입국한 이 스클랜턴이 6월 24일까지 알렌을 도와서 이 제중원에서 이제 봉사했는데 헤론의 이 내한 계기로에서 병원을 사임하고 미국 공사관 근처에 집을 매입해서 9월에 사저에 진료소를 개설했는데 이것이 민간 병원인 이제 시병원의 시작이었다. 민간 병원. 이 시자가 이제 베풀 시자, 베풀 시자. 그러니까 작은 그런 개인 이제 그런 병원을 이제 시작한 거죠. 이 시병원이란 이름을 이제 후일 고종이 하사한 것인데 처음에는 이제 미국 의사 진료소가 이제 였던 거죠.
그리고 1888년도 12월에 아현동과 이 상동에 진료소를 설치하기도 했는데 이 재정상 어려운 이유로 1890년 폐쇄되었다가 정동의 시병원이 1887년에 구리개로 옮겨서 남대문 이 상동병원으로 이제 개칭됩니다. 자, 이런 이제 예전의 모습 이제 사진에 있는데 이게 이제 시병원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메타 하워드와 이 보구 여관. 자, 감리교의 이제 의료 사업에 있어서 특별한 공헌이 여성들을 위한 진료소를 설치했다. 여성들을 위해서. 1887년도 10월에 내하는 이 하워드는 이 정동 이화학당 구내에서 여성과 어린이만을 위한 진료소를 개설했다. 여성들이,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는다? 이게 1800년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냥 병들어 죽던지 아니면 뭐 치료를 해도 치료받을 뭐 돈이나 있겠습니까? 또 의사들이 뭐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게 명성황후는 이를 가상히 여겨서 보구여관이라는 병원 이름을 이제 하사했다. 이 하워드는 미국 감리교회가 파송한 최초의 여의사였는데, 여자 의사. 예, 건강이 좋지 않아서 2년 후 본국으로 돌아갔고, 그 후임으로 로제타 셔우드가 1890년 내한에서 이 부인 병원의 업무를 계승합니다. 여성병원이죠. 오늘날 여성병원. 그래서 그는 여성을 위한 의료 사업은 여성의 힘으로 라는 표어를 내걸고 여성을 위한 의료 교육도 시작했다. 자, 여기가 이제 이화 의료원인데 거기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을 잠깐 스크랩했습니다. 여기 이분이 이제 의료 선교사 윌리엄 스크랜턴인데 자택에서 이제 진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에 보면 시병원이 있고 여기 시병원 별채를 개조해서 보균여관을 설립했다. 그러니까 여자병원. 자, 그래서 이 당시 아무래도 그 남자 여자 이게 더 저기했죠. 그 당시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여서 더욱 이 여성 환자들이 이제 남자 의사에게 진료받는 게 그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결혼하지 않았으면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여성을 위한 이제 병원을 설립하게 됐다. 학교도 그랬죠. 학교도 여성 학교를 이제 여학교들을 이제 많이 세웠는데 이 스클랜턴 모자가 이 미국 감리교 여의사로 이제 파견을 또 요청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타 하워드가 조선에 파견돼서 이제 시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시작했고, 보구여관 이렇게 이제 이름이 이제 하사받게 된 겁니다. 여성병원이란 말이죠. 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의료 사각지대에 있던 여성과 소아 환자에게 무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연가 환자 수는 약 3천여 명에 이르렀다. 참, 지금도 저 아프리카 가면은 병원이 없고 거기 뭐 약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 선교 이렇게 가시잖아요.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사들도 상당히 많이 가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가면은 뭐 아이들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또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예, 의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셨다. 1890년대에는 이제 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메타 하워드의 뒤를 이어서 로제타 제3대 병원장으로 로제타가 이제 취임을 했다. 여기 이제 박 에스더 이분은 이제 교육을 받고 여성 그 의료 교육을 받고 1900년도 볼티모어 의과대학에서 졸업하고 국내 최초의 여성 의사가 되었다. 참 신기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선교사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울 때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이러한 것을 잘 뿌리 내려서 이제 한국인들이 그러한 혜택만 받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고 그들이 선생이 되고 그들이 의사가 되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참 그런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교육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교육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 당시 뭐 글을 제대로 알긴 하나요? 그런 시설도 없는데. 그런데 이들이 참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 하나하나 가리키고, 그죠? 예.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참, 예, 공부를 잘 해서 또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또 탄생이 되고. 자, 또 보근여관이 번창해서 동대문 또 이 분원인 볼드인 진료소를 또 개원하고 다른 데 이제 이렇게 개원하게 되는 거죠. 또 간호원 양성소도 이제 이렇게 설립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서 동대문 부인병원으로 이제 더 이제 커지면서 이름이 바뀌고 현재 이제 1945년도에 이제 2대 동대문 병원이 이제 이렇게 설립이 되고 2009년에는 이제 2대 여성 암병원 설립이 되고 여기는 이제 2대 서울병원 또 목동 이런 데 이제 병원이 이제 설립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이제 부속 병원이 이제 설립되게 된 거죠. 자, 네 번째 이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의 의료 활동입니다. 이 평양에도 이제 레드 병원을 설립하고 이 평양 기독교 병원으로 이제 개칭이 되었는데 후일에 이제 감리교회 기홀 병원과 합병해서 1924년도에 이제 평양 연합 기독교 병원으로 이제 발전됩니다. 자, 부산에는 또 1891년 이 브라운 의사의 부임과 함께 시작해서 1893년도 어빈 의사가 부임해서 이 메리 콜린스 휘팅 시약소가 건립되고 이 시약소가 후일 정킨 기념병원으로 이제 발전되고 경북 대구 여기도 이제 존슨 의사에 의해서 진료소가 시작됐는데 오늘의 대구 동산병원 이렇게 발전되고 또 1913년도 대구의 대락원으로 불린 나병원이 또 설립이 됩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이 나병 환자 이거 누가 돌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저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이들을 위한 또 병원을 이렇게 또 설립해주고 평북 선천에도 1901년 이 샤록스 의사에 의해서 미동병원, 또 1909년도에 강계에 밀즈에 의해서 게레치 병원 등이 있었다. 이렇게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보는 이유는 뭐 우리가 두리뭉실 알고 있었잖아요. 뭐 병원이 다 그렇게 세워졌겠지.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서 지금도 현재 이 병원들이 다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이런 우리나라가 이러한 환경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된 게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오늘 이 시점에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걸 잘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자, 여기가 이제 평양 연합 기독병원입니다. 기홀병원. 그러니까 전국에 다 이렇게 병원도 설치하고 학교도 설치하고 그랬었던 거예요. 여기 또 정킨 하스피탈 이렇게 부산에 이렇게 세워졌었고 여기다 예전에 이제 세워졌던 병원입니다. 여기가 아까 그 대구 병원인 것 같아요. 대구. 지금 현재 이제 모습인데 굉장히 그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큰 병원이 됐죠. 이게 어느 날 뚝딱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초라한 이 집에서 이렇게 선교사들이 진료를 시작해서 또 여기서 또 교육을 시키고 또 배우고 치료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이 됐다. 자, 미국 남북 감리교에도 이 선교부가 의료 활동을 했습니다. 원산에 1889년 맥길에 의해서 진료소가 원산 구세병원으로 발전됐고 이 평양에는 캐나다 출신 의사자 목사인 윌리엄 홀에 의해서 의료 활동이 시작됐는데 1894년도 한국에서 사망하고 그의 아내에 의해서 기홀 병원이 설립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운 것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제 생략이 됐지만 그들이 편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죠? 어렵겠죠. 이 가난한 나라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거기서 이제 어느 집을 빌려서 이 병원을 거기다가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의사분들에게 어떤 복지 또 뭐 고정적인 수입 이런 거 없죠. 또 자신들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자녀들 다 희생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도 많고 또 병에 걸려서 고생한 분들도 많고 또 자녀들도 그렇죠. 그 가족들, 그 아버지 따라서 그 어머니 따라서 정말 그 선교라는 그러한 그 목적 하나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 가난하고 참 어려운 나라에 와가지고 정말 목숨을 다해 이분들이 이제 헌신을 한 겁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의사 노턴 자기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1913년도에 노턴 기념병원을 설립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이분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참 가난하고 뭐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그들이 자기 몸으로 희생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또 투자해서 병원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해주 구세병원이 되었고 이 병원이 이제 1928년도 결핵 전문 병원인 해주 구세요양병원을 이제 부설합니다. 이 요양원은 윌리엄 홀의 아들인 셔우드 우홀에 의해서 1928년도에 설립이 됩니다. 여기 이제 구세병원으로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선교사들이 이제 부임하셨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병원도 이렇게 세우시고 이 초가집에 이 둘러싸인 이 병원에 도착해서 갖은 역경을 견디면서 16년간 봉사하면서 조선의 첫 결핵 요양원을 세웠다. 결핵 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때 뭐 치료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러한 이 병원을 세운 거예요. 이 순직한 윌리엄 홀 선교사를 기념해서 부인 로제타 홀 선교사가 1897년에 평양에 홀 기념 병원을 이제 세웠는데 이를 한국인들이 이제 기홀 병원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있고 여기 1935년도에 이 웰치 감독이 방문해서 여기 병원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자, 개성은 1901년도 로스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이 돼서 1907년도에 위마 선교사에 의해서 아이베이 기념병원이 설립되고 후일에 이제 개성 남성병원으로 개칭이 됩니다. 강원도 원주에도 앤더슨에 의해서 섬이감 병원이 설립되고 1920년도에 맥미니스 의사가 원주 기독병원으로 지금은 연세대 원주 의대 부속병원으로 이제 발전이 됐다. 자, 인천도 있어요. 인천 기독병원으로 수원에는 수원 기독병원으로 발전됐다. 거의 대부분 병원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병원들이 이제 대부분이다. 이 병원들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제 진료 목적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도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를 해서 그러니까 이 병원 학교 세운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뭐 돈을 번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또 자신들이 어떤 의수를 어떤 그런 걸 목적으로 왔다?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목적이었다면은 한국에 올 이유가 전혀 없죠. 자기네 나라에서 해야죠. 그런데 이들이 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또 이분들이 의료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순회 진료하면서
그러니까 앉아서 병원 치료받는 게 아니고 또 다니면서 또 이렇게 진료도 하고 또 전도 그러면서 또 이 개척교회가 이제 세워지면 또 거기 교회 돈이 없잖아요. 이분들이 또 거기에 지원도 해주면서 교회도 세워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이 교인들한테는 또 무료 진료 혜택까지 이렇게 해줬던 거예요. 무료 진료. 근데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이 전도의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돈을 제대로 받고 하겠습니까? 돈 없으면 그냥 무료로 치료해주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를 이, 이 선교사분들이 이렇게 학교와 병원을 세우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남장로교회도 이 선교부 의료 활동이 있었는데 전주 테이트와 해리슨 등 잉골드 의사와 함께 진료와 시약소를 운영했는데 후일 예수병원으로 발전했다. 다 들어봤죠? 1897년도에는 두루에 의해 군산, 또 오웬에 의해 목포 진료소가 설치되고 또 1899년에는 잉골드 의사에 의해서 전주, 여기 이제 부녀 진료소가 이제 개설됩니다. 1904년도에는 이제 포사이드, 다니엘, 놀란 의사 등이 이 전주, 군산, 목포 등지에서 의료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 포사이드 목사가 목포와 광주 노상에서 데려온 이 한 여자 나병 이 환자를 치료했는데 이것이 웰슨에 의해서 광주 나병원으로 발전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에 이제 거기 여수 애양원이 이 선교사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예수병원의 모습이고 지금 현재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초막집에서 그냥 초라하게 여기 이렇게 의사들과 또 가족들 이렇게 모여서 사진 찍은 이 기록이 있는데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여수 예양원이죠.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여기서 이제 목회하시면서 또 이 환자들과 함께 이렇게 계셨는데 이 포사이드 이 선교사분 조선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 나병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예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그 어디 그냥 한 구석탱이 그냥 그렇게 그런 데서 그렇게 숨죽여 가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애양원 병원을 또 이렇게 세운 겁니다. 여기 이제 그 기념관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치료도 받고 또 학교도 세우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 내부에 이제 사진도 있고요. 참 이들이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 목적이 이분들이 뭐 돈을 번다 의사로서 돈을 벌려고 이 일을 한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환자들 돌보다가 자신들도 전염이 될 수 있고 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여기에 누가 갑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분들이 이렇게 가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호주에서도 이제 참여합니다. 첫 의료 선교사는 커 의사인데 1902년도 시약소를 설치하고 1905년도에 진주로 이동해서 의료 사역을 합니다. 1908년도에는 3칸짜리 한옥을 매입해서 진료소를 또 1913년도에는 경남 지방의 유일한 근대 병원인 배돈병원으로 이제 발전합니다. 배돈병원. 이 호주 선교사들의 이 가장 중요한 의료 사역이 나병자를 위한 봉사였다. 나병 환자. 1909년도 부산 우암동에 나환자 보호소가 설립되었고 이듬해 상여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하게 되었는데 맥켄지는 이곳에서 30년간 원장으로 봉사했다. 참 정말 이분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도 그런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그렇게 찾아가셔서 고쳐주기도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할 수 없죠. 할 수 없었을 것이죠. 1910년도에는 간호사 클라크, 11년도에는 의사 맥클라인, 또 테일러, 또 여의사 데이비스가 진주와 통영에서
의료 선교사 활동을 했다. 자, 여기가 이제 배돔 병원입니다. 이 진주 배돔 병원. 이 맥클라인 의사, 여기 또 진 데이비스 간호사들 이게 이 사진 기록이 있고요. 예, 여기 이제 맥라인 선교사와 이제 제자분들입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 또 한국인 의사, 또 간호사, 예, 또 여기 또 전도부인들도 여기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후임 이제 양성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있는 동안 있으면서도 이 한국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서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돼서 그 병원을 이제 그들이 이제 세워 가야 되니까 그 네비우스 정책 예, 그대로 예, 자치, 자립 예, 이것이 기본입니다. 자본, 자치, 자립. 예. 그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학교도 병원도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나병촌이에요. 상현. 정말 이렇게 그때도 많았죠. 이런 사람들. 어디서 치료받겠습니까? 여기 다 모여서 아까 맥킨지 30년간 여기서 이제 원장을 하셨다고 했죠. 여기 보면 이 하얀 옷 이분이 이제 맥킨지 이 선교사분이신데 예, 이렇게 같이 와서 이렇게 나환자들을 위해서 아예 이 마을에 같이 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캐나다에서도 선교부 의료 활동을 했는데 1898년도 글이어 쓴 맥밀란 의사로부터 시작돼서 원산에 도착해서 글이어 쓰는 세관 검역관으로 봉사하다가 의료 활동을 시작했는데 1901년 성진에서 진료소를 열었는데 후일에 성진 제동병원으로 발전했다. 또 여의사 맥밀란은 원산에서 시작돼서 함흥으로 또 1908년도에는 진료소를 운영했는데 이곳이 함흥재해병원이 되었다. 1915년도에는 마틴 의사 부부가 간도의 용정지부로 배속되었고 그곳에서 진료소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제창병원, 성앤드류 병원으로 발전했다. 자, 정리해보면 이제 1884년도 알렌의 입구 이후에 한국에 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내한했다. 그리고 1907년도에는 한국 의료 선교사 협의회가 조직돼서 의료 선교사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다. 참 놀라운 이런 하나님 은혜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의사분들의 그 피땀 흘린 그 헌신과 그 사랑, 또 아마 여기 뭐 전 재산을 또 이렇게 그렇게 쏟아부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병원이 세워질 수 있겠어요? 돈 없이.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의료 선교사 협의회가 조직이 되고 또 그들의 또 교육을 받아서 의술을 배워서 또 이들이 또 해외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학위를 받고 또 자격증을 따서 또 한국에 와서 또 이제 그 일을 이제 이어가게 되는 거죠. 38년도 통계에 의하면 주한 의료 선교사 수는 328명이었는데 교파별로 북장로교회 84명, 남장로교회 44명. 그러니까 장로교가 제일 많아요. 그죠? 거의 128명이죠. 북감리교회 59명, 남감리교회 32명, 성공회 3명, 천주교 11명이었다. 한국에 왔던 의료 선교사 중에 과로와 경무로 순교한 이들로는 헤론, 홀, 랜디슨, 오웬 등이었다. 이 분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환자들이 계속 몰려오는데 그분들 그래도 치료해줘야죠. 요즘처럼 뭐 시간 딱 되면 그렇게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 때나 왔겠죠. 또 밤늦게라도 응급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 가서 또 치료해주고 해주고 그러니 과로가 안 될 수 없어요. 지금도 그 우리나라에 뭐 응급실이 거기 이제 의사가 없고 그래가지고 거긴 다 안 가려고 그러고 아무래도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그렇게 종종 뉴스에 나오는데 이때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물론 그분들도 지금도 그렇게 참 힘들게 하시지만 이때는 뭐 거의
정말 자기 몸 돌아볼 여유도 없이 휴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뭐로 보상을 받겠습니까, 이분들이? 뭐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뭐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목적, 그 이유, 그 하나님 사랑.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줘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러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조금씩 그렇게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갚아 나갔던 거죠. 자, 이 의료 선교가 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 건 궁극적으로 복음 증거를 위한 수단이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일이 매우 성공적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표를 보면은 1913년까지 각 교파별로 이 선교부의 병원 설립을 현황을 보면 아까 쭉 우리가 살펴봤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장로교회가 북장로교회가 9개, 남장로교회 5개,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가 1개.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제일 많죠, 그죠? 장로교회가 제일 많고 또 감리교회도 5개, 5개, 성공교회도 5개, 안식교회도 1개가 세워졌다. 자, 또 의료사들은 이 미국에서 36명, 치과의사 3명, 간호사 31명, 71명. 자, 여기 보세요.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왔나? 예? 여기 71명, 38명, 거의 200명, 미국에서만 200명 의사가 온 거예요. 간호사 다 포함해서. 200명. 어마어마하죠? 예? 그 당시에. 그리고 뭐, 캐나다에서도 20명, 호주에서도 11명, 영국에서도 32명, 영국 성공회에서. 자, 이렇게 의사 총 130명, 치과의사 5명, 간호사 124명, 약사 5명, 총 264명. 자, 참 감사하죠.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저도 이걸 다시 한번 보면서 참 감사하다. 물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만 이 미국 또 뭐 캐나다, 호주 다른 데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선교사분들이 참 이렇게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 그거 하나 받들고 이렇게 와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그렇게 잃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자, 결론입니다. 이 초기 의료 선교사가 남긴 공언 에비슨이 이렇게 남겼는데 의료 선교사들이 이 약, 치료, 종두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병이 미신으로 알았지 않겠어요? 그죠? 악신이 왔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그냥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치료가 된다. 약을 먹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미신적인 공포로부터 이제 해방이 된 거죠. 그전에는 그래서 뭐예요? 뭐 좀 여유가 있는 데에서는 막 귀신 쫓아낸다고 막 이 모든 병들이 다 귀신으로부터 왔다. 악신으로부터 이제 온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막연히 생각했는데 약을 먹으니까 낫고 치료받으니까 고쳐지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러한 미신적인 공포로부터 해방이 됐고 또 무엇보다 이 어린이들이 예전에는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사망률도 이제 줄어들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웃을 돕는 정신을 이제 구현했다. 구제 사업. 이제 그 선교사분들이 치료만 해준 게 아니고 그 보니까 그 병이 나는 이유가 있잖아요.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못 먹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구제 사업도 이렇게 해주고 또 의료적 활동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전파돼.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찾아가면서 치료해주면서 또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었다. 또 뿐만 아니라 의학, 교재, 번역 및 의료 관계의 조수를 통해서 과학, 교육 혹은 의학 교육에 영향을 주었다. 그전에는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글도 모르고 다 무식하고 무지하고, 또 양반들은 여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무식한 게 예, 오히려 덕이야. 그런 시대였는데 이분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잘 이렇게 영향을 주고 가르치고 하게 돼서 그 병원들이 지금도 남아있고 또 더 많은 병원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우리나라가 참 얼마나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일찌감치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이 가난하고 참 병들고 그러한 나라에 하나님, 오늘날 이렇게 참 많은 학교